지금부터 AI 바우처 사업 중 자주 질문하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설명 자료는 AI 바우처 콜센터와 사업 담당자에게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형화하여 반복적 질의 및 답변에 따른 행정공수 경감을 위함입니다. 또한 AI 바우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정부 사업이 처음인 다수 중소기업들에게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접수 질문은 공급기업 등록 전 솔루션이 미완성 중이나 납품 실적이 없는 기업도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급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솔루션 판매 실적 외에도 제품 카탈로그나 솔루션 설명서 등 인공지능 솔루션 확인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전문가 검토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공급기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업 중 현물부담금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수요기업의 현물 출자는 인건비를 의미하며 급여대장 등 인건비 지출증빙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현물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사업기간 7개월이 짧기 때문에 1년 정도로 사업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본 사업은 솔루션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이 아닌 공급기업의 솔루션을 수요기업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6개월 내를 적정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연관 매출, 고용 창출 역시 사업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며 필요시 규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성과 실적 요청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사업 종료 이후 유지보수 지원을 원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공급기업의 무상 지원은 수요와 공급기업 간 결정할 사항이나 사업기간의 지원은 자금 집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하드웨어 제작이나 홍보비, 출장비, 회의비 등 다양한 용도로 바우처 비용 집행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바우처 사업은 목적적으로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바우처 인정 항목만 지원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임차와 데이터 구매는 지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바우처와 데이터 바우처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데이터 바우처로 구축한 데이터 비용을 AI 바우처에서 이중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바우처로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해 AI 바우처로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정부과제 전체 참여율 합이 13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실제 연봉 금액만큼만 인건비가 인정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총괄 책임자는 최소 1% 이상 참여해야 하며 물리적인 참여 인력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비 통장에서 회사 계좌로 이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급기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요기업이 부가세를 이체해야 하며 계약서와 견적서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이 같은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수요기업도 필요경비를 공급기업 허락이나 협조하에 사업비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수요기업들도 있었는데요. 공급기업만 사업비 계좌에서 공급기업 회사 계좌로 인출이 가능하며 수요기업은 솔루션을 사용하는 혜택만 있을 뿐 사업비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인건비, 솔루션비, 기타 경비를 대상으로 공급기업이 발급하게 됩니다. 수요기업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공급기업의 사업비 계좌에 이체해야 합니다. 수요기업이 부가세 부담을 해야 하는 이유와 환급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가세는 모든 거래에 대해 최종 사용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의무사항이며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국세청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발급 형태와 사업비 사용 시 바우처 발행 방법을 궁금해하시는데요. 협약서 체결 시 바우처 증서를 문서로 발행할 예정이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세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사용 실적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절감되어 일부 정부 출연금을 반납하게 될 경우 민간 부담금에 대한 환불이나 경감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칭 비율에 따라 현물은 경감될 수 있으나 현금은 민간 부담금부터 선집행되어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부 자문교수나 전문가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지와 하도급 용역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인건비는 인건비 증빙이 가능한 공급기업의 정규직이나 계약직 인건비에 한해 인정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하도급에 대해서는 용역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이미 제출되어 확정된 사업계획서나 기업 간 합의된 계약서 변경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데요. 목표의 하향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승인하에 사업계획서 내용은 변경 가능하며 계약서 역시 변경 요청 내역에 대한 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혹시 솔루션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수요기업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 중도 포기할 때 제재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할 수는 없으며 원인 제공자의 귀책사항을 심의하여 사업비 환수나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표 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이고 언제 판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에 사업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매우 미흡 등급으로 판정될 경우 귀책과 과제 상황에 따라 사업비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AI 바우처가 디지털 뉴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인공지능 기업과 산업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